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형간염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되니까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멸청 검사 결과에서 S안티젠 네거티브, S안티바디 포지티브 소견을 보였을 때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S안티젠이 네거티브라는 것은 뭐예요? 항원인 바이러스가 없다. 바이러스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S안티바디 이것은 항체죠. 항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그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전염력이 강하다. 그렇지 않죠. 항체가 있기 때문에 전염력이 강한 것은 아니고요.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항체가 있는데 예방접종이 굳이 필요하진 않죠. 비형간염 보균 상태이다. 항체가 있는데 보균 상태일 리는 없고요. 활동성 비형간염에 걸렸다. 항체가 있는데 활동성 비형간염일 수는 없습니다. 비형간염 항체가 형성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S안티바디가 포지티브라고 하는 것은 비형간염 항체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인 거 있고요.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비형간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 개가 있죠. HB S안티젠 네거티브인 거와 HB S 안티바디 네거티브인 거. 이것이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HB S안티젠 네거티브와 HB S안티바디 포지티브인 경우, 이런 경우는 항체가 있어서 다른 별도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진 않죠. 근데 가장 메인인 HB S안티젠 항원이 바이러스가 들어온 경우와 HB S안티바디가 없는 경우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간염 혈청 검사 결과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검사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S안티젠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고 항체가 없는 경우는 간염 백신을 맞으면 되겠죠. 간염 백신인 3차, 즉 항원을 조금 넣어서 거기에 대한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1, 2, 3을 하든가 아니면 2, 4, 6으로 해서 3차까지 맞고 나서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우리가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주사를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항원이 없어요. 바이러스가 없어요. 근데 항체는 있어요. 이거와 같이 특별한 조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항체가 있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세 번째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간염 혈청 검사 결과에서 이 세 번째가 나타났을 때예요. 항원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간에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죠. 그죠?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경우에요. 그런데 항체가 없어요.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은 항원이 들어왔어요. 간염 백신을 맞을 필요도 없이 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면역 글로불린을 맞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 같은 경우는 간염 백신과 함께 면역 글로빈을 동시에 접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안티젠이 포지티브일 때 면역 글로빈 주사를 맞는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역시나 감염의 문제죠. 다른 타인을 감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것이 문제란 말이죠. 혈전 검사에서 포지티브를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미세 검사가 더 들어갑니다. 이 안티젠이라고 하는 이 검사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똑같이 이 안티젠에 대한 항원이 있느냐, 이 안티바디에 대한 항원이 있느냐. 그러면 이 안티젠도 똑같이 항원이 있다와 없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항원이 있을 경우는 이 사람은 전염성이 엄청 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 격리라고 하긴 그렇고
그래도 성접촉을 한다거나 피혈액을 이렇게 조심을 한다거나 이러한 조치가 필요해요. 근데 이 안티젠이 네거티브다, 항원이 없다, 그럼 이것은 전염성은 크게 강하지 않습니다. 전염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HBE 안티바디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에는 없겠죠. 항원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안티바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안티젠이 포지티브일 경우는 이렇게 이 안티젠 검사가 나간다. 그리고 이 안티젠도 두 가지로 나뉘면서 이 안티젠에 대한 항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염성이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판독을 하는 겁니다. 전염성이 강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간염 수칙에 따라서 환자를 돌보는 것이죠. 이 안티젠과 이 S안티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이러스가 미생물 할 때 배웠잖아요. 캡슐이 있고 그 안에 있는 핵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얘네들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안티젠은 기본적인 검사고 이 안티젠은 RNA 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복제를 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HBE 안티젠은 조금 더 정밀 검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김 씨는 식욕부진, 오심, 구토, 피로 등의 증상에 있어서 내원한유 B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환자의 검사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 적절한 간호 어떻게 하겠냐 이건데요. S안티젠이 포지티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티바디는 네거티브예요. S안티젠이 포지티브인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 안티젠도 포지티브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전염성이 무지 강하다. ALT 120, AST 200 굉장히 높네요. 토탈 빌리루빈 2.4 이거 또한 높죠. ALT는 대부분 간에만 있는 거예요. AST는 간과 혈액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토탈 빌리루빈 같은 경우는 0.1에서 1.2가 정상이에요. 굉장히 많이 높고 간 상태가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S안티젠이 포지티브인 거와 이 안티젠도 포지티브라는 거. 전염성이 강한 B형 간염 환자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그럼 첫 번째 B형 간염 백신을 투여한다. 이런 경우는 B형 간염 백신을 투여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은 이미 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B형 간염 백신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면역 글로불린을 넣어서 이겨내게 만드는 거죠. 면역 글로불린을 인젝합니다. 마스크와 가운 착용시키나요? 그렇지 않죠. B형 간염이 전염되는 것은 피와 체액과 타액입니다. 그래서 마스크와 가운 필요 없고요. 금식도 의미 없는 거죠. 양압병실 이거는 아니죠. 양압이든 엄압이든 그것은 공기랑 또는 간염 환자를 보호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의 문제잖아요. 양압병실은 우리가 면역 약한 사람들, 엄압병실은 공기 간염이 있는 폐결핵 같은 그런 환자를 격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B형 간염은 환자 혈액과 체액 접촉 전 장갑 착용을 한다. 그렇죠. 우리가 B형 간염이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혈액과 체액과 타액이죠.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촉하기 전에 장갑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인 거 있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최 씨는 B형 간염 진단을 받고 백신을 맞았다. 간염 혈청 검사 결과에서 예방 접종 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우리가 예방 접종 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S안티젠이 포지티브다. 무슨 의미? 항원이 있다.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죠. S안티바디가 포지티브, 안티바디는 말 그대로 항체죠. 바디가 있는 거예요. 몸체자를 써서 항체, 혈청 검사에서 예방 접종 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항체가 생겼다. 이렇게 푸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안티젠이 포지티브다.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S안티젠 항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정밀 검사로 이 안티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거라고 했죠. 이 안티젠이 포지티브다. 이것은 간염의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을 넣고 우리가 B형 간염 전염성 있는 환자를 대할 때 간호 수칙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문제가 또 뭐냐면은 이거죠. anti HAV. 이건 무슨 뜻이에요? A형에 걸린, 그러니까 A형에 대한 항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변과 식수, 음식, 환경에 의해서 감염되는 A형 간염에 걸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티, 항체가 생긴 거예요. 헤파티티스 A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A형 간염에 걸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A, B, C, E, D가 있잖아요. 거기서 여기가 A면은 A형이 걸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C가 있으면 C가 걸린 거고요. E가 있으면 H, E, B로 나면 E가 걸린 거고 H, D, V로 있으면 D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B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HB, S 안티젠, 안티바디로 판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C형을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는 얘인데요. 이뮤노글로빈 M, 얘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급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뮤노글로빈 G 같은 경우는 만성을 예미합니다. 그래서 B형 간염 같은 경우도 M이 붙는다 그러면 그냥 급성이고 G가 붙는다 하면 만성이다 이렇게 판별하시면 되십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간호사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거냐 이건데요. 자, 우리가 간염이 되는 경로가 있죠. 간염 경로가 분변을 만졌을 때 이거는 뭐죠? A형 간염을 얘기하는 거죠. 기침할 때 기침을 하면 우리가 비말이잖아요. 비말은 조금 가다가 떨어집니다. 굳이 근데 이제 너무 가까이 있었다. 그러나 기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B형 간염에 많이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번과 2번 틀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3번 뚜껑을 닫지 않고 주사기와 바늘을 버렸을 때 우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행위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혈압 측정을 위해 환자의 팔을 손으로 만졌을 때 환자를 손으로 만졌다고 해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접촉 격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환자를 찌른 바늘에 간호사가 찔렸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노출이 된 거죠. 환자를 찌른 바늘이면은 피가 묻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피에 우리가 또 찔렸을 때 우리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가장 노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B형 간염 항체가 음성이에요. 결국 안티바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간호사가 B형 간염 환자의 주사침에 찔렸을 때 간염관리실에 보고한 후 적절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겠니? 이미 항원이 들어왔어요. 그죠? 항원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 몸에. B형 간염 주사 3회 이것은 우리가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B형 간염 주사 즉 항원을 넣어주죠. 항원을 넣어주고 그리고 글로불린을 줘서 항체를 상승시키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미 찔렸기 때문에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인 거 있고요. 한 달간 침상 안정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정맥 수액 공급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스테로이드 주사도 의미 없는 거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성 B형 간염인 경우 전염력이 있으므로 혈액, 타액, 체액에 의한 전파를 예방해야 한다. B형 간염 환자의 혈액 검사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S 안티젠 포지티브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이 E 안티젠 검사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일단 B형 간염 보균자입니다. HBC 안티바디 이뮤니글로빈 이것은 뭐예요? 급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HBS 안티바디 이것은 B형 간염이 급성이냐 아니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요거랑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헤파티티스 A 바이러스와 헤파티티스 C 바이러스, 헤파티티스 E 바이러스 안티
이것은 간에 A형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나타났다. 간에 C형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나타났다. 이것은 간염이 되었다. 이러한 얘기예요. 항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A형의 간염이 되었다. C형의 간염이 되었다. E형의 간염이 되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 HBC 안티바디 이뮤노글로빈 M이라고 하는 것은 급성 간염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HBC 안티바디 IgG 같은 경우는 만성 간염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약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A나 C나 E를 나타낼 때는 앞에 안티가 붙는 거고요. 여기 B형 간염이 급성이냐 만성이냐라고 판별을 할 때는 HBC 안티바디입니다. 이 C는 바이러스 우리가 캡슐이랑 이렇게 껍데기들이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이니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시는 거고 총 빌리루빈이 23이면 엄청 높은 거죠. 총 빌리루빈은 0.1에서 1.2 그리고 AST, ALT 너무 높네요. 그렇죠? ALT는 간에만 있는 효소고요. AST는 간과 혈액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교육 내용은 전파를 예방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성관계 시에는 콘돔을 사용하십시오. 그렇죠. 이 사람이 S안티젠 포지티브이고 급성이고 이것도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안티젠에 대한 검사 결과는 없지만 이 사람은 일단은 성 파트너가 있으면은 파트너에게도 교육을 해야 되고 이 환자 본인한테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성관계 시에는 콘돔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답은 1번인 거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에 손상을 입으면 피로도가 높아지거든요. 간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로리가 높은 기름진 음식 고지방 안 돼요. 왜냐하면 지방을 소화를 하려면 간이 굉장히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에 대한 시기는 고열량, 고탄수, 저지방 이렇게 봐주는 거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혈청 아모니아가 높냐 안 높냐에 따라서 단백질을 결정을 합니다. 헌혈을 하면 안 되죠. 피 조심해야 됩니다. 땀날 정도의 운동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간이 일을 해요. 그래서 안 됩니다. 두통이 심하면 아세타미노핀 복용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B형 간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 적절한 게 어떤 거냐. B형 간염의 전파는 혈액, 타액, 체액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간염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환자방에 들어갈 때는 앵고, 마스크, 가운, 장갑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접촉 전 장갑은 오케이입니다. 환자가 사용한 식기, 소독, 식사, 멸균식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혈액으로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주사침에 찔린 경우 48시간 내에 간염 백신 아니죠. 24시간 내에 해야 되는 거고 24시간이 못했으면 면역 글로빈을 투여하는 거지 간염 백신은 아닙니다. 일회용 주사침과 주사기를 사용한 후 분리수거 시 뚜껑을 닫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찔리지 않기 위해서 뚜껑을 닫지 않고 바로 분리수거합니다. 5번 항체가 없는 환자의 성파트너에게 면역글로불인 HB, Ig를 투여한다. 항체가 없대요. HB, S안티젠, 네거티브 이런 경우는 아마 S안티젠 네거티브고 S안티바디도 네거티브인 사람일 거예요. 이런 경우는 면역글로불인 아니죠. 간염 백신 3차 1, 2, 3차로 맞춥니다. 왜냐고요? 항체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일단은 항운을 좀 넣어줍니다. 항운을 넣어서 항체를 생성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2차, 3차를 맞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답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항체가 없는 환자의 성파트너에게는 무엇을? 간염 백신을 맞게 해주는 거죠. 면역글로불린 같은 경우는 양성인 사람한테 HB, Ig를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일회용 주사침과 주사기를 사용한 후 분리수거 시 뚜껑을 닫지 않는다. 이것이 답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폐쇄성 황달 환자가 회백색 대변을 보고 왜 그런지 간호사에게 이유를 물었다고 하네요. 간호사의 적절한 답변은 무엇이 있을까요? 왜 폐쇄성 황달 환자가 회백색 대변을 볼까요? 폐쇄성 황달은 담도가 폐쇄되어 있는 거죠. 담도가 폐쇄되어서 담즙이 배설 장애로 인해서 빌리루빈이 혈중 농도가 증가된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우리가 간에서 여기 담낭도 있고 총당간도 있고 간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배설된 얘네들이 담간을 통해서 소화기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담도가 폐쇄가 된 거예요. 이 담도가 폐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배설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혈중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혈중 농도가 증가되겠죠. 빌리루빈이. 따라서 장으로 담즙이 배설되지 않으므로 대변색이 회백색인 거예요. 그래서 답을 보시면 지방 소화 장애로 비타K 흡수가 저하되어서 그렇습니다. 답이 아니겠죠. 채소와 육류의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겠죠. 장 속으로 그렇죠. 담즙이 배출되지 않아서 이렇게 회백색이 됩니다. 담즙이 막혀서 혈중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장으로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장 속으로 담즙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혈액 속의 빌리루빈 수치가 저하됨으로 아니겠죠. 증가되어 있는 거죠. 소화장애로 음식물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니겠죠. 이거는 위장과 조금 관여되는 문제죠. 그래서 답은 3번인 거 있고요. 자, 급성 비형 간염 진단을 받고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환자가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입원한 환자에게 침상 안정을 취하라는 처방이 났다고 하네요. 환자가 언제까지 침상에서 안정해야 되는지 물었어요. 간호사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환자가 왜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답변해야 되는 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퇴원할 때까지 쉬셔야 합니다. 그렇진 않죠. 물론 퇴원할 때까지 쉬면 좋지만 왜 침상에서 안정해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으로 적절하진 않아요. 황달 증상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렇지 않아요. 황달 증상은 수치가 돌아와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답이 아니고 식욕이 돌아와 식사를 잘하게 될 때 식이하고는 크게 관여가 없고 4번 혈청 간효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OGPT 검사 결과가 40으로 40 미만이거나 40 정도로 돌아올 때 그럴 때까지 침상 안정을 해줘야 되는 거 있고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PT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는 프로트롬빈 얘기인데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인 거 있고요. 비형 간염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간호사는 식욕부진, 구토와 관련된 영양 부족 간호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간호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있는 거죠. 식욕부진, 구토에 뭐예요? 식사죠? 식이에 대한 간호 진단이잖아요. 볼게요. 저녁 식사를 잘 먹도록 계획한다. 아니죠. 아침 식사를 대부분 잘해야 되는 거 있고요. 지방이 많은 음식 안 됩니다. 우리가 간에 대해서 대부분 간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기잖아요. 그래서 고열량, 고탄수, 저지방 거의 지방 쪽은 좀 빼고 그래도 만약 먹게 된다면 저지방으로 그런 다음에 단백질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암모니아 혈청 암모니아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한다면은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해요. 왜냐면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 주니까. 근데 혈청 BUN이 높다. 크레아틴도 높다. 그러면 단백질을 먹어서는 안 돼요. 혈청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지면은 간성 뇌증이 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프라브름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간호 중재가 또 달라져요. 그것은 나중에 간경화나 간암 파트 나올 때 얘기를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대상자가 원하는 음식을 준비를 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 4번 고열량 시기를 피하고 고열량 식사하게끔 해야 되죠.
과식을 금한다. 과식을 금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간이 그만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소량 자주 먹어야 되는 거 있고요. 5번 혈청 암모니아 수치가 높으면 고단백식이를 제공한다. 아니죠. 혈청 암모니아 수치가 높으면 단백질 식이 제한합니다. 그래서 답은 대상자가 원하는 음식을 준비를 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침을 잘 먹도록 계획한다. 그렇게 해도 답이 되는 거고요. 지방이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해도 답이 되는 거고, 고열량식이 제공한다 하면 답이 되는 거고, 과식을 금한다 하면 답이 되는 거고요. 혈청 암모니아 수치가 높으니까 고단백식이를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도 답이 되는 겁니다. B형 활동성 간염으로 입원한 환자가 피로감이 있고 심한 황달과 소양증을 호소를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가려워요. 어떻게 하죠? 보습크림 바르도록 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바로 나왔네요. 보습크림 바르도록 하고 추위를 방지하기 위해 방한 공기 따뜻이 아니죠. 따뜻하면 가려움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뜨거운 물, 이것도 가려움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안 돼요. 약간 미온수 그리고 전분 목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부분 피부 간호에 해주죠. 그리고 체내땀을 배출하기 위해 땀날 정도의 운동 안 됩니다. 더 많이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땀이 나면. 가려우면 걸걸하고 교육하나요? 안 돼요. 상처 나고 상처가 나면 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보습크림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답입니다. 문제는 다 끝났네요. 이래서 우리가 B형 간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그리고 진단 검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는 끝났고 다음에는 이제 간경화와 간경화에서 가는 간암 두 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간경화가 이제 높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문맥성 고혈압이라든가 SB 튜브라든가 또 간성 뇌병증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높을 때, 혈중 크레아틴 수치가 높아질 때 나타나는 정상들, 신경학적 정상이죠. 그러한 것들이 국시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